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한국 축구대표 에이스인 손흥민이 유럽 프로축구 한국인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새벽 122호와 123호 멀티골을 통해 역사적인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보유한 최다골 기록인 121골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국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2019 국제축구연맹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10년 만에 8강에 진출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최강 축구팀을 가리는 FA컵 결승 첫 경기에서는 실업팀인 대전 코레일이 결승에 진출해 K리그 1부 리그팀인 수원 삼성을 상대로 접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표류하던 대전 시티즈는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하게 됐습니다. 국내외에서 반가운 소식이 없는 요즘 그나마 축구에서 국민들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민들이 진정 기다리는 소식은 먹고 사는 영역에서의 낭보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른 분야에서도 반가운 뉴스들을 자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해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영하권 날씨를 보였습니다. 올해 첫 한파주의보도 세종과 공주, 계룡, 금산 지역에 내려졌고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해제되겠습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우리 지역의 7개 고등학교가 전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교육계에서는 환영과 반발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는 대부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복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일선 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과다 처방과 심지어 대리 처방까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도심 거리에서도 울긋불긋한 단풍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도시를 표방한 세종 도심에서는 단풍은커녕 오히려 가로수들이 잇따라 고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천안 성환 종축장이 지난 9월 전남 한평으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이곳의 활용 방안이 관심인데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밑그림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첫째 주 대전 아파트 매매가는 0.34%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또 기록했습니다. 세종은 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였고 충남 지역은 평균 0.01% 올랐습니다. 이전 논의로 주민 갈등을 빚었던 논산경찰서가 현 청사가 있는 강경읍에 새 청사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만 환자가 살을 빼기 위한 식욕 억제제가 이른바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며 일선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 보도국 취재진이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온다는 대전의 한 식욕 억제제 처방병원을 찾았는데요. 병원이 문을 연 지 20분 만에 대기실이 가득 차고 당일 접수가 이미 마감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여기서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여성이 해당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대전시 의사회 학술이사에게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잘못된 처방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약제를 무분별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 데다 약물 남용 문제까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이 처방됐는지 더 물어보니 신경병증이나 통증 치료에 쓰이는 플루옥세틴, 안정제인 알프람, 항간질제 약인 토피라메이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체질량 지수가 비만에 해당하는 30 이상일 때만 되는 건데요. 네. 미용 목적으로 쓰기엔 과도한 처방인데다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제한적으로 써야 할 약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 유통이 됐군요. 정 기자,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있어서는 안 될 대리 처방도 병원에서 일어났다고요.
네, 그 취재진이 가족을 대신해 약을 타러 왔다고 말을 하자 그 해당 병원 간호사가 한두 번 일이 아닌 것처럼 선뜻 장부에 이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황당한 건 의사 진료나 상담도 거치지 않고 한 달치 식욕억제제가 처방됐다는 점인데요. 더욱이 가족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아 이게 불법 재판매 우려도 컸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환자가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재처방 받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대리처방 문제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안일하게 좀 대처한 걸로 보입니다. 네. 더욱이 취재진이 만난 식욕억제제 부작용 경험자들은 그 신호신염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거나 복용 중단 후 살이 다시 찌고 무기력과 피로 등을 호소했습니다. 예. 살을 쉽게 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은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식사와 운동으로 살을 빼셔야 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단풍의 계절도 이제 막바지인데 세종시 도심에선 유독 단풍을 보기가 힘들어졌다면서요. 네, 그 세종시가 심은 가로수들이 잇따라 고사하면서 단풍을 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아직 11월 초순인데도 가지만 앙상한 단풍나무가 질비했습니다. 세종시청 인근을 비롯해 소담동, 대평동 등 이 삼생활권 전체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가로수를 심은 지 5년이나 지났는데 크기는커녕 말라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로수가 자라는 공간을 줄자로 재보니 겨우 95cm밖에 안 됐는데요. 뿌리가 자랄 크기가 부족한 겁니다. 단풍나무뿐만 아니라 은행나무나 칠엽수 등 일대에 심은 다른 수종의 나무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양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새로운 나무를 무턱대고 심는 것보단 토양 등 식재 기반을 바꾸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나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땅인지 먼저 챙겨보는 게 당연하겠죠. 다음 소식 넘어가죠. 정부가 2025년부터 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 지역도 7개 학교가 포함됐죠. 네, 교육부 발표에 따라 대전은 대성고와 대신고, 대전 외고, 세종은 세종국제고, 충남은 북일고와 삼성고, 충남 외고가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전국 단위 학생 모집 특례도 폐지됐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폐지 이유에 대해 당초 취지와 달리 입시교육에 치우쳐 운영됐고 대다수 학생이 다니는 일반고 교육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다만 시행 시기가 다음 정권이기 때문에 실행 여부를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다음 달부터 진행하는 신입생 모집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 혼란도 발생할 전망입니다. 네, 이 고교 서열화를 막겠다면서 꺼내든 특목고 폐지, 이 목적에 맞게 실현되려면 여러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줄이려는 대책도 이게 함께 나와야 되겠죠. 다음 소식, 천안 성환 종축장이 전남 한평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곳을 한국형 제조 혁신 파크로 만들겠다, 이런 밑그림이 나왔다면서요? 여의도 면적의 1.5배 크기인 성환 종축장이 옮겨짐에 따라 충청남도가 이곳 종축장터를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 선전특구처럼 제조혁신 파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구상안은 총 3가지인데요. 첫 계획안은 아산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제조 생산 단지를 중심으로 충남 동북부를 잇는 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다른 안건은 연구시설을 넓혀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중심을 뒀고 이 마지막 안건은 부지의 3분의 1을 주거 공간으로 개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신성장 산업의 제조업과 연구개발, 교육을 융합할 수 있는 거점으로 적합하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농촌진흥청과 LH에서 별도로 부지 활용 방안을 용역 중인 데다 개발 시점도 7, 8년이나 한참 남아있어 갈 길이 먼 걸로 보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해 다른 기관에 앞서 개발 방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과 LH의 방안도 기다려봐야겠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아주 귀한 땅입니다. 가장 좋은 방안이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공주시 무릉동 인근의 대전에서 공주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와 트랙터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했고 119 구급대에 의해 그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이달부터 충남 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지급 연령도 24개월 미만 아기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종전 충남 아기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 초과로 중지된 뒤 타시군으로 전입을 한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이후 출생아로 같은 시군에서 충남 아기수당을 이미 신청했던 경우는 재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가톨릭대 대전 성모병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내년 2월까지 대전 중구지역 의료 취약 환자 5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무료 진료를 실시합니다. 공주시가 중동초등학교 앞과 금학동 주민자치센터 앞 등 주요 교차로에 노인을 위한 접이식 장수의자 16개를 설치했습니다. 교통약자가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허리와 다리가 아파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광천 공공도서관은 오늘 저녁 7시 광천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뮤지컬 청사초롱을 개최합니다. 시골의 젊은 남녀의 순박한 사랑을 담은 이야기로 유명한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과 봄봄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국보 307호인 태안 마의 삼존불 입상이 웹툰 마의로 제작돼 매주 수요일마다 다음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에 8주간 연재됩니다. 2019 아트대전 백인 릴레이 부스전 손중숙, 송은진, 신지혜, 오순의, 이지영, 이미정, 정유림, 한영희, 함혜원, 황금주 작가의 작품들이 오늘부터 12일까지 KBS 대전방송 총국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해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영하권 날씨를 보였습니다. 올해 첫 한파주의보는 세종과 공주, 계룡, 금산 지역이 오늘 새벽 영하 2도에서 4도로 내려가며 발효됐고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해제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15도, 천안홍성 13도, 당진 12도 등 12에서 1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에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해양 쓰레기의 현황과 피해 사례를 보여주고 해양 쓰레기 배출을 줄이며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남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의 특별 전시와 관련해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지원과 박창순 학예연구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창순 연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박창순입니다. 네. 최근 해양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 때문에 수중 생명체들은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먼저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 어느 정도죠? 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북태평양에 위치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발견되면서 국제적 이슈가 되었는데요. 네. 이 쓰레기 섬은 한반도의 약 7배 크기이며 세계 각국에서 모인 7만 9천 톤의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64만 톤의 그물과 낚시도구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고 이로 인해 13만 6천 마리의 해양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여러 국가들이 해양 쓰레기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인터넷에서 폐그물에 걸려서 숨진 큰 고래 사진이 나왔었는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제주에서도 멸종위기종인 푸른 바다거북, 또 붉은 바다거북의 사체가 발견되는 등 이 해양 쓰레기 문제가 우리도 심각하죠?
네,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육상 해상을 통해 연간 15만 톤가량의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고 있으나 수거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만여 톤이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자연 분해되거나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남겨진 쓰레기들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고 해양 생물과 인간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북이는 먹이로 해파리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비닐이 바닷속에 잠기면 그 모습이 해파리와 유사한데요. 그런 거북이가 비닐을 해파리로 오인해서 먹게 되는 거죠. 실제 거북이 사체를 해부해보니 비닐과 플라스틱이 잔뜩 나왔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위라는 겁니다.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예. 사람들이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면서 해양 생물들은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회가 충남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죠. 네. 충남도에서 운영 중인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서 네.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특별 전시 돌고 돌아 나에게 전을 국립생물자원관의 협조를 받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결국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예. 예컨대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빨대는 바다로 흘러들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고, 이를 먹이로 오인해 작은 생물들이 먹게 되면은 먹이 사슬에 의해 바다의 대형 어류가 다시 먹게 되고, 결국 인간의 식탁에 미세 플라스틱이 오르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저희들이 그 한순간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마시는 아이스 커피에 쓰여진 플라스틱 컵, 우리 순간에 물을 그 커피를 마시고 버리지만 이건 몇백 년간 남아서 바다에 떠다닐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돌고 돌아 나에게 다시 온다. 굉장히 아주 상징하는 바가 큰 그런 전시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 준비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우리 유류피해 극복기념관은 2018년부터 충남 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해양 쓰레기 심각성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더 자세히, 더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그 사실 이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사실 이것도 사실 바다 오염 때문에 생긴 기념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2017년도에 버려진 사고에 의해서. 예, 그 장소도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전시회가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지 궁금한데, 이 자세한 전시 내용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 전시에서는 해양 쓰레기의 현황과 그 피해 사례들을 사진, 영상, 패널 등으로 소개하고, 실제 태안 바다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들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어떻게 하면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해양 오염을 예방하는지를 알아보고, 자연 소재로 만든 봉투나 재활용품을 활용해 만든 공예품들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재미있는 영상으로도 준비하였습니다. 네. 특히 이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다큐멘터리도 상영이 되고 있다고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미국의 생태사진 작가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새 이름이죠? 네, 새 이름입니다. 예. 네. 미국 북태평양 미드웨이 섬에 집단 서식하고 있는 새인데요. 또 언젠가부터 그 새들이 계속 죽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사체를 해부해 보니까 몸속에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새가 이제 바다의 쓰레기들을 먹이로 오인해 불어다가 새끼들을 계속 먹였던 겁니다. 예.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 가여운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이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예. 이 전시회에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본 그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떻죠? 네, 그 피해 사진들을 보고 숙연해 하시기도 하고, 이 정도일 줄이야 하시면서 놀라워 하시기도 합니다. 피해 동물들을 보면서 반성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이들과 같이 온 부모님들은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컵을 쓰면 안 된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예, 아주 산교육장이 되고 있군요. 예, 이번 전시회가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전시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하고 있는 사례들이나 캠페인 등을 소개하고 예.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 그리고 개인분들이 SNS를 통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관람객들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 보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고요. 네, 전시를 관람하시다 보면 군데군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양 쓰레기 수거 같은 일들은 어렵겠지만 바다에 가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같은 쉬우면서도 실천 가능한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한번 보시고 집에서 꼭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지금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닷가나 이제 해변에 놀러 가서 이제 자기가 가져간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이제 텀블러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 네. 네, 그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쓰지를 말아야 된다. 네. 발생 자체를 막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 플라스틱이 편하고 싸기 때문에 지금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게 참 앞으로 인류와 지구의 운명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참 무섭기도 합니다. 그 플라스틱과 관련된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지구의 어두운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주 좋은 전시회 같습니다. 이 주말을 맞아서 태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이번 특별 전시도 함께 관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특별전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죠? 네,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22일까지 네.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예. 아름다운 말리포 해변에 나들이 하실 겸 아이들과 우리 기념관에 오셔서 네. 해양생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 말리포 근처에 있습니까? 네, 태안 말리포 해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12월 2일까지요. 22일까지. 12월 22일까지. 월요일은 제외하고. 네, 예, 혹시 입장료는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아, 무료입니까? 네. 뭐 단체로도 좀 많이 오고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네, 주말에는 단체로 관람객들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사실 이젠 다음 주 이달 중반부터는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이 이젠 수능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이런 데 좀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아, 지금도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예. 태안 서해안 유류사고 지원과, 충청남도의 서해안 유류사고 지원과에서 충남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기념관은 어떤 기념관인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 기념관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의 예. 그 극복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동참해주신 123만 자원봉사자분들의 그 헌신과 노력을 기념하고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깨끗해진 서해안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입니다. 예. 2007년 12월 7일. 그러면 앞으로 12주년이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특별히 무슨 기념 행사 준비하고 계시는 건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2017년에 10주년 그 극복 10주년 행사를 이제 이미 치른 바 있어가지고 예. 올해에는 별다른 행사 계획은 없습니다. 예. 사실 그때 당시 저도 사고 초기에 현장 데스크로 가서 한 열흘 동안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취재를 지휘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사고도 사고였지만 그 밀려오는 그 봉사자들의 인파 참 기적 같았습니다. 예. 참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볼 때도. 이 기회에 그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주변에 그 가을 여행지도 소개를 해주신다면 겸사겸사해서 그 주말에 가족들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주변 관광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유류 피해
국보기념관이 위치한 태안 말리포 해변은 전국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으로 서해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해변으로 손꼽히는데요. 네. 물도 깨끗하고 요즘은 서핑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니 한번 오셔서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념관에서 약 500m 거리에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지정된 천리포 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천리포 수목원의 세계의 다양한 나무와 식물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로 추천드립니다. 네. 12월 22일까지 가족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족여행 꼭 한번 이곳으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의 특별 전시와 관련해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지원과 박창순 학예연구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중도일보는 고교 서열 퇴학 선포, 찬반난인 교육계란 제목들을 각각 달고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전국의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대전 방문하라더니 차 없어서 발만 동동, 금강일보는 시대의 흐름에 대학 생활도 달라졌다. 이런 기사들을 톱기사로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